아이는 엄마의 무의식을 먹고 자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모 교육에 관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무의식이고 정신분석가 부자인 이무석, 이인수 박사님이 집필했습니다. 미루 책방에서 2022년 6월에 나왔고 분량은 295쪽,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특이해서 선택하여 읽게 되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책을 썼는데 두 분 모두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과연 정신분석가 부자가 알려주는 내 아이 자존감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와 1부에서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신분석가라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부자지간이다. 우리는 매일 진료실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다. 불안, 강박, 우울, 무력감 등 증상은 다 다르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를 거부하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과 아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닉네임을 정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르다 이선생, 열정 이선생, 아싸 이선생 등 많은 후보를 놓고 고민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건 결국 제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피 이선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해서 행복하고 지금의 초등교사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에서 각 부의 제목을 읽어보면 1부 자존감이란, 2부 부모의 무의식이 자녀의 자존감을 결정한다. 3부 무의식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엄마, 4부 내 인생의 거인 아버지, 5부 아이 성장을 방해하는 부모의 죄책감, 마지막 6부 좋은 부모란. 그러면 몇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자존감도 열등감도 대물림된다. 일부 내용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 때 자유롭다. 자기 꿈을 향해 마음 가볍게 달려갈 수 있다. 아들의 등에 아버지 인생의 무게까지 실리면 아들의 인생이 너무 무거워진다. 아들이 아버지 몫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버지는 그게 쉽지가 않다.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아들이 풀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는 아들을 열등감의 함정으로 밀어넣고 만다. 열등감에 빠진 부모에게서 열등감이 심한 자식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가 아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님이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아이들 역시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울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아이에게 그것을 강요하면 아이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모 노릇이야 어느 나라 부모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의 엄마들에게는 특히 어렵다. 우리 사회가 엄마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직장 다니는 엄마는 어디에 있어도 좌불안석이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아이의 개인적 꿈과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아이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다. 아이의 인생과 교육에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고 싶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생활 형편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기질도 각기 다르다. 따라서 해법도 개인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시한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선택은 심한 부작용을 낳는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엄마들에게 슈퍼우먼을 요구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하고 또 가정에서는 엄마의 역할에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서울대학교 의치 한약수를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이 성향, 적성이 다르고 개성이 다양한데 무조건 좋은 대학교 진학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저도 중2 학부모로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4부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일부 내용입니다. 아버지 결핍증이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를 대신할 외삼촌이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예방할 수 있다. 내 생각에 현대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의 실제적인 결핍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애들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 집안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 스스로 세울 수가 없다. 어머니가 세워줘야 권위가 선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신뢰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저자의 생각과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아버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느라 바쁘고 힘들겠지만 최대한 아이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며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노력과 더불어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해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을 꼽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고 아버지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2021년 8월 초 올린 아버지 효과를 아시나요?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5부에서는 아이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다. 부모가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낌없이 듬뿍 줄 때 아이는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떨 때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아이는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와 감정, 복잡한 느낌을 부모가 기꺼이 들어주고 견뎌주고 이해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배고플 때 먹여주고 추울 때 옷 입혀주고 무서워할 때 안아주고 불안해할 때 다독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부모처럼 자기를 좋아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이것이 자존감의 근원이다. 아이와 언제나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 시기에는 최대한 아이와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가 오면 자연히 아이들은 부모에게 멀어집니다. 그 전까지 아이의 자존감 형성을 위해 최대한 부모가 노력하고 먼저 다가서야 합니다. 끝으로 6부에서는 좋은 부모 되기 5계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계명, 귀가 후 첫 5분을 아이에게. 2계명,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3계명, 아이에게 명령할 때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4계명, 아이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계명, 아이의 감정 표현을 아이와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다. 특히 4번째, 아이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만약 아이가 단원평가에서 늘 100점을 맞다가 이번에는 90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더 화나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언제나 부모에게 관심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정신분석가 부자인 이무석, 이인수 박사님이 공저한 책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무의식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부모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다. 물론 세상이 무한 경쟁을 강조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바른 인성을 지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